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탄생에 얽힌 기막힌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에 우리 한국과 중국 사이의 사드 갈등이 또다시 노골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한중 사이의 갈등이었던 사드 3불에 더해 중국이 이란을 추가 주장하며 압박의 강도를 부쩍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0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대외에 3불 이란을 표명했다고 밝힌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국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3불 이란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이유가 뒤늦게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스카이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말인 지난 2017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중국의 사드 철회 요구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3불 이란을 지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태도로 나오는 이유는 중국 측이 2017년 1월 4일에 맺은 사드 밀약을 바탕으로 하는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맺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하는 이미 국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3불과 관련해 전 정부에서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다.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새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사드 3불 계승을 압박했습니다. 정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3불 이란의 이면 합의를 해줬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1월 4일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중국의 한국 정권교체 지원 카드와 민주당의 3불 이란 수용 카드를 맞바꾸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중국이 도와주면 사드 관련 3불 이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송영길이 중국 측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보한 A씨는 2017년 국내 3대 정보기관 중 한 곳에서 첩보 수집 활동을 했던 핵심 요원이라고 스카이 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과 왕이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 내용은 국내 정보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계속되던 2017년 1월 14일, 1월 4일 송영길 등 야당인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에 이어 왕이
외교부장까지 연쇄적으로 만났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로 전국이 들썩거릴 때였습니다. 2016년 12월 9일에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습니다. 그로부터 26일 후인 2017년 1월 4일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고 그 대표격인 송영길 의원이 왕이 외교부장과 단독으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제보자인 A씨의 주장입니다. 그는 현장의 대화 내용과 관련 사진들을 다른 정보기관의 흑색 요원으로부터 2달이 지난 2017년 3월께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흑색 요원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스파이를 말합니다. A씨는 곧 이 사실을 소속기관 내부 첩보망에 올리고 윗선에도 보고했답니다. 그 후에도 유사한 이면 합의 내용을 왕이 외교부장과 송 의원 통역을 맡았던 중국인 통역사의 지인으로부터 입수해서 또다시 보고했지만은 윗선에서 참고만 했을 뿐 흐지부지 됐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고 윗선이던 인물은 줄곧 출세가도를 달렸다는 것이 A씨의 증언이었습니다. A씨는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당초 약속했던 삼불일안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이유는 2017년 1월 4일에 맺은 이면 합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면 합의 후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때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이라는 것이 A씨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후 그해 10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드 3부를 받아들일 뜻을 비췄습니다. 강 전 장관은 국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MD 체제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으로 볼 때 이면 합의를 한 중국 방문 의원단이 중국과의 면담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강경화 외교장관도 공유해 문 정부의 사드 관련 정책 기조로 자리 잡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군사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국민들 몰래 국익과 안보에 반하는 이면 합의를 중국에 해줬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기야 2017년 1월 말로 접어들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중국 정부 차원의 공작이 있다는 주장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그리고 촛불 집회에는 중국 정부 차원의 공작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댓글 부대들이 새카맣게 달라붙어서 흑색 선전과 선동선전으로 반정부 세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혼란과 불안을 부추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니까 2017년 정유년 새해 꼭두새벽에 있었던 왕이와 송영길의 밀약은 국가와 국가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맺고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식 조약도 아니었습니다. 비합법적이고 강압적인 상태에서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늑약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송영길이 혼자 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당시에 어느 놈들이 작당 음모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1905년 고종황제 때 일본과 을사늑약을 맺고 나라를 빼앗긴 지 112년 뒤인 정유년에는 중국과 정윤의약을 맺고 군사주권을 포기한 역적들이 나타난 꼴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남의 나라 덕분에 간신히 해방돼 70여 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이만큼 쌓아온 우리들 국격과 한국적 자존심을 몽땅 짓밟아 놓은 정유 역적들, 그 중에 우선 윤곽이 드러나는 민가, 송가, 강가 등의 앞날이 훤해 보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